지금 코인 시장을 보면 참 묘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비트코인이 다시 65000 달러 선을 두드리고는 있는데 정작 시장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23, 즉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꽉 갇혀 있어요. 보통 가격이 회복되면 무서워하던 마음도 풀리기 마련인데 지금은 가격과 심리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오른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가격은 위를 보는데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번 반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비트코인 자체 힘이 강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중동 리스크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위험자산 전체가 안도 랠리를 펼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스위스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공포가 완화되었고 유가가 3% 넘게 빠지니까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 덕분이에요. 코인 자체 수급이 아니라 바깥 악재가 잠시 빠지면서 같이 떠오른 셈인데 이런 반등은 헤드라인 한 줄에 분위기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지금 장중에 65.0달러를 살짝 찍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단계예요. 주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 머물러 있고 단순히 급락 이전의 가격대로 복귀한 수준이니까요. 특히 65.0달러라는 숫자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방향성을 가름하는 핵심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위에 완전히 발을 붙이면 추가 반등의 명분이 서지만 여기서 다시 밀려나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으니 이번 주 안착 여부를 눈여겨봐야 하죠. 진짜 중요한 속사정은 가격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 숨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24시간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는데 미결제 약정은 80억 달러 부근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선물 미결제 약정은 이달 초와 비교하면 수만 개나 줄어든 상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고수들이 공격적으로 새로운 베팅을 쌓으며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베팅을 정리하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에너지가 동반되지 않은 반등이라 아직은 100%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 24시간 동안 터진 청산 규모를 봐도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체 청산액 중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롱 포지션 청산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어요. 상승장에서 매수 포지션이 털렸다는 건 앞선 하락 과정에서 무리하게 들어갔던 고래버리지 빚낸 매수 물량들이 이번 반등을 기회로 정리되었다는 의미죠. 즉, 새로운 상승 동력이 붙었다기보다는 하락장에서 쌓였던 시장의 거품과 찌꺼기 레버리지가 청소되는 건강한 조정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세계적인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한 맥락을 짚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은 아래로 62, 500달러, 위로는 72, 0달러라는 거대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죠. 이 좁은 문을 깨고 나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추세 전환을 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글로벌 ETF 자금 유입이 다시 강해지고 파생 시장의 안정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진짜 승부는 72, 0달러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해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떤 숫자를 보고 대응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위쪽으로는 65, 0달러를 넘어 67, 500달러까지 밀어 올린다면 숏 포지션이 손절하며 위로 강하게 튀는 숏 스퀴즈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아래쪽 마지노선은 63, 0달러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6만 달러와 5만 달러 중반까지 열어두고 리테스트를 준비해야 하죠. 위아래 양쪽에 거대한 유동성 화약골을 두고 끼어있는 형국이니 미리 방향을 때려 맞추기보다 돌파가 나오는 쪽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몸을 사리는 와중에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완전히 결이 다른 대형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솔라나의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우리의 리플 역시 미결제 약정이 23억 5천만 개까지 치솟았거든요. 대형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자금 베팅이 무섭게 몰리고 있다는 뜻인데 파생 시장의 미결제 약정 급증은 무조건적인 상승 신호가 아니라 조만간 엄청난 규모의 변동성이 폭발할 것이라는 경고장과도 같다는 걸 명심해야 하죠. 특히 리플의 속사정은 솔라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솔라나는 가격과 베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리플은 가격이 빠지는데 베팅만 늘어나는 기묘한 역배열 상태거든요. 게다가 펀딩비는 플러스를 유지하며 대기 매수세가 비용을 내고 버티는 반면 현물 체결창에서는 매도 압력도 만만치 않게 팽팽합니다. 한쪽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끈질기게 누르는 형국이라 지금 리플은 조그만 불씨 하나에도
위아래로 미친 듯이 튈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자리에 와 있어요. 현재 리플 홀더분들 피로감이 상당하실 텐데 최근 대형 코인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1달러 부근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숫자가 바로 이 1.1달러 선이에요. 이 자리는 지난 2021년 대강세장 시절 리플의 머리를 짓누르던 거대한 천장이자 저항선이었거든요. 과거의 강력한 천장이 이제는 단단한 바닥 지지선으로 바뀌었는지 테스트하는 구간인데 여기를 사수해낸다면 장기 상승 구조의 완벽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에요. 최근 리플이 다음 강세장에서 비트코인보다 13배 이상 강력하게 폭등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죠. 오랜 시간 눌려왔던 리플과 비트코인의 상대 비율 차트를 보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해요. 다만 이 숫자를 맹목적인 희망 회로로 삼기보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하죠. 리플이 진짜 주도권을 잡으려면 달러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 58%의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유입되는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니까요. 이번 주는 미 연준이 가장 사랑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발표와 반도체 풍향계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겹쳐 있어서 시장 전체가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리플은 끝났다며 패닉셀을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무지성 상승한다는 극단적인 태도는 가장 위험하죠. 철저하게 데이터와 지지선을 기준으로 삼고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추종하면서 흔들리는 시장을 역으로 이용하는 영리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에요. 역사적으로 시장의 악성 매물이 청소되고 에너지가 응축되는 이런 혼조세 구간이야말로 진짜 보석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리플의 장기적인 가치와 1.1달러라는 확고한 투자 근거를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숨 고르기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이번 변동성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다가올 메가 강세장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압도적인 투자 성공과 결실을 거두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